아기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육아하면서 어쩔 땐 시간이 안 가죠. 발달 자극 놓칠까봐 억지로 놀아주셨나요? 비싼 교보 안 사도 되고 억지로 놀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발달놀이 7가지와 장난감 추천 리스트도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하버드 아동발달센터에서 강조한 서브 앤 리턴. 아이가 신호를 보내면 부모가 반응해주는 거. 이 주고받음이 반복되는 게 뇌 발달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결국 중요한 건 교구,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주는가예요. 그럼 지금부터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주면 되는지, 돈 안 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 놀이 7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노래 불러주기. 신생아 때부터 12개월 이후까지 정말 잘 썼던 튤립 사운드북. 맨날 노래를 불러주다 보면 나중엔 눈만 감아도 튤립 노래가 들리는 매직이 생겨요. 근데 저는 아이 노래만 들려주지는 않고 육아하다가 듣고 싶을 땐 제 노래도 같이 들려줬어요. 그러면 저도 기분 전환도 되고 추억 여행도 되고, 아이는 박수치고 춤추면서 오감 자극까지 되니까 일석이조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음률과 리듬을 들려주는 게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의 높낮이와 리듬 패턴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데, 노래처럼 억양이 풍부한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말소리의 강세나 억양을 익히는 데 기초가 된다고 해요. 아이가 소리에 반응해서 옹알이 하거나 웃는 게 서브라면 엄마가 같이 흥얼거리고 반응해주는 게 리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깍꿍놀이인데요. 딱 2초 하면 끝나서 아쉬운 깍꿍놀이. 근데 사실 이 깍꿍놀이가 4개월부터 24개월까지 아기 발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애착을 안정시키고 낯가림도 줄여주고 인지 발달의 기초까지 쌓아주거든요. 특히 눈앞에서 사라진 대상이 어딘가엔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대상 영속성 발달을 돕는데요. 처음엔 단순히 깍꿍놀이만 하다가 점점 꼭꼭 숨어라 놀이로 발전이 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응가 내리면서 응가야 잘가, 응가가 없어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벽만 있어도 깍꿍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불이나 손수건, 커튼으로 눈만 가려도 깍꿍놀이가 돼요. 특별한 준비 없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놀이예요. 세 번째, 촉감놀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 4세 이전까지는 이런 오감 자극 놀이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촉각은 스킨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이와 자주 피부를 맞대고 반응해주는 게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만지고, 쥐고, 두드리는 동작 자체가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베개처럼 부드러운 걸 쳤을 때랑 딱딱한 걸 쳤을 때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촉감을 함께 경험하고 반응해주는 것 자체가 아이 입장에선 엄마가 나랑 같이 느끼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엄마 아빠 몸도 한 번씩 눌러보고 집에 있는 것 다 두드려보게 해도 돼요. 로션을 발라줘도 좋고, 미역이나 두부처럼 물컹한 것도 알러지 테스트 후에 만져보고 두드려보게 하면 훌륭한 촉감놀이가 돼요. 네 번째, 거울놀이예요. 아기는 태어나서 한동안 엄마랑 자기가 하나라고 느껴요. 그러다 7, 8개월쯤 엄마랑 나는 다른 존재구나를 처음 깨달으면서 낯가림, 분리불안이 시작되는데, 이때 거울이 도움이 돼요. 거울 속 존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따로 존재하는구나를 인지하게 되거든요. 18개월 넘어가면 자기 인지가 더 확실해지는데, 이때 볼이나 코에 립스틱이나 잼을 살짝 붙이고 거울을 보여주는 루즈 테스트도 해볼 수 있어요. 거울 속 개념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만지려 하면 나라는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신호예요. 신발장 거울이든 차량용 거울이든 비추는 모든 것에 저기 봐봐 하고 보여주기만 해도 되는 간단한 놀이예요. 다섯 번째, 자연 느끼기. 밖에 나가서 풀도 만져보고 바람도 느끼고 모래도 만져보고. 자연물은 실내 장난감과 달리 질감과 온도, 형태가 매번 달라서
뇌가 계속 새롭게 반응해야 하거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자극이 감각 처리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준다고 해요. 특히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화창한 날씨의 모래놀이터는 돈 한 푼 안 드는 자연 놀이터랍니다. 옷 더러워지는 건 애초에 포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게 부모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아기띠나 유모차 끌고서라도 부모님도 같이 산책을 나가서 햇빛 받는 게 중요해요.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아이뿐 아니라 부모 정서 안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주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번째, 역할놀이예요. 단순한 모방은 생후 7, 8개월부터 시작돼요. 엄마 표정이나 소리를 따라하기도 하고 짝짝꿍, 도리도리, 잼잼처럼 엄마가 보여주는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게 이 시기의 대표적인 모방이에요. 12개월이 넘어가면서 전화기 흉내나 소꿉놀이처럼 역할놀이로 발전하는데 특히 병원놀이를 추천해요. 역할놀이는 실제 경험을 집과 같은 안전한 상황에서 재현하면서 감정을 다루고 무섭던 상황을 내가 다뤄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줘요. 특히 병원처럼 아이가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일수록 내가 의사가 되어보는 역할 전환이 정서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방접종이나 방문을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엄마가 환자 역할을 하면서 주사 놔주세요, 약 주세요 이런 놀이를 반복해보세요. 병원 안 무서워요, 주사 안 아파요 를 놀이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7번째, 책 읽어주기예요. 신생아 때부터 12개월까지는 사실 책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기는 못 알아들어도 엄마 목소리로 책 읽어주는 소리 자체가 훌륭한 언어 자극이 되고 또 아기를 안고 읽어주는 동안의 스킨십과 다정한 억양이 애착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시기 아기들에게는 책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물고 빨고 뜯어보는 장난감이에요. 12개월이 지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의 책들이 생기는데요. 알록달록 무지개를 좋아하면 색과 관련된 책을, 인사하는 법을 배웠으면 인사하는 책을, 자동차나 중장비 책을 남자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강박적으로 여러 권, 완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한두 장이라도 같이 훑어볼 수 있게 몇 권 꺼내놓습니다. 오늘은 0에서 3세까지 발달놀이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저의 5년 육아 경험과 발달에 대해 공부한 것들을 돌아보며 정리해봤습니다. 말 못하는 아기랑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게 다 신기하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눈 맞추고 반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상 자체가 충분한 발달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놀이도 중요하지만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 혼자 그냥 냅두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는 혼자 노는 시간 동안 스스로 탐구하고 집중하는 힘을 길러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엄마 아빠에게도 숨 돌릴 틈이 되고요. 아이가 혼자 노는 게 안쓰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육아라니. 아이가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발달놀이 7가지와 장난감 추천 리스트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는 육아 정보 앞으로 계속 다룰 예정이니 알림 설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